안녕하세요. AN세무회계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영상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법이 너무 복잡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2022년 7월 6일에 국세청에서 어떤 자료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요건이나 그리고 이제 관련된 상담 내용들, 그리고 유권 해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다 모아서 어떤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영상을 한 편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두 편이나 세 편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다 보시면 웬만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요건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가 뭐냐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일정한 요건에 만족이 되면 이거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은 간단해요. 이 거주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 실거주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거주주택은 굉장히 고가주택도 상관없고, 언제 취득했든,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든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든 상관없이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2년 실거주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복잡한 거는 이 임대주택의 요건이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뭐 2021년 2월 달에 법 개정으로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지만, 실제로 가입 기준도 있고요. 이제 기간 요건도 있고, 징역 제한도 지켜야 되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와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가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또 나온 제도가 자진 자동 말소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이런 것들이 법이 여러 번 개정되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요 임대주택 요건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임대주택은 일단은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일단 날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날짜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했는지,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등록했는지,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는지를 각각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시행이 된 게 요 8월 18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대해서는 어떤 좀 유예기간 같은 거를 뒀어요. 일단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1일 이후로는 아파트는 더 이상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파트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 유형이 있고 장기 유형이 있는데, 이때는 장단기가 모두 가능했어요. 근데 2020년 7월 11일 이후로는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장기로 등록을 했어야만 됐고, 그리고 기간을 알려드리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는 장단기가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는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가 없어지면서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 기간이 8년으로 됐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로는 8년의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반드시 10년의 장기 임대를 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날짜를 이제 3개로 구분을 해서 알려드렸고 3개를 구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액 요건이 있죠. 가액 요건은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이 넘으면 임대주택의 요건에 맞지 않는 거고, 다만 수도권 밖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3억이 넘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 당연히 5%의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에 중요한 거, 면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일정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중에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제 여러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임대주택은 면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실 세계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기본적인 요건을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연 국세청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를 설명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사례를 발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국세청에서 2022년 7월 6일에 발표한 매입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주요 상담 사례입니다. 이거 건설임대주택은 아니니까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요건은 간단합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면 된다. 다만 거주주택이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첫 번째 거주주택 양도를 했을 때는 한마디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만 있으면 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새로운 거주주택은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거주기간이 2년이 있겠죠. 두 번째, 매입 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있나요? 제가 설명드렸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은 가액 제한이 있나요? 가액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대 개시일 현재 수도권 지역은 6억,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 개시일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임대 개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날짜에 수도권 지역은 6억,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이하여야 임대주택의 요건에 만족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매입임대주택. 이런 경우 많죠. 매입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일 때 과연 이 기준시가 6억 또는 3억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 다가구 주택은 10호가 넘는 경우도 많죠. 10호가 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공시가격이 6억, 수도권 밖은 3억인데 넘지 않느냐. 왜냐면은 주택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이건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택 공시가격 나올 때 단독주택 전체 합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6억이 넘을 경우가 많고 3억이 넘을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구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인 다가구 주택이 있고 여기에 면적이 같은 가구가 10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 호당 기준시가는 1억인 거죠. 이 1억은 당연히 3억 이하이기 때문에 가액 요건에 만족을 한다. 즉 다가구 주택은 웬만해서는 각 호당 기준시가가 6억 또는 3억 넘지 않습니다. 다음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이제 임대기간 요건이죠. 이것도 제가 날짜 3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 7월 10일,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2020년 8월 18일 이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는 5년이고요. 단기되고요. 장기되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는 장기만 되고요. 8년이어야 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마찬가지로 장기만 되고요.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이거 5년이고요. 가운데는 8년,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의무임대 기간 10년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네요.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 계산 시 임대 개시일은 언제냐? 지자체 사업자 등록하고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요. 실제로 등록해서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7번째는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와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가 없어지면서 두 가지 규정이 생겼어요. 바로 신청 말소, 이게 이제 자진 말소죠. 그리고 자동 말소. 자진 말소는 임대인이 신청해서 말소시키는 거고, 자동 말소는 의무임대 기간이 다 차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를 말소시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진 말소를 할 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을 채워야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7월 10일자에 단기와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가 없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냐가 이제 7번째 질문이고, 없어졌죠. 단기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임대 아파트, 요거 두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 두 개 유형으로 임대를 놓으시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에 있는 신청 말소,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 자진 말소 할 때 반드시 의무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의무임대 기간, 아까 5년, 8년, 10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의무임대 기간이 충족되기 전에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거나 내가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을 채워서 자진 말소되는 경우 이 기간을 못 채우고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자진 말소했을 때는, 신청 말소했을 때는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소가 되면은 임대기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9번째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즉 5년, 8년, 10년이 전부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어봤고, 이건 당연히 비과세가 되죠. 다만 비과세를 받고 반드시 이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때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추징됩니다.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세요. 거주주택 비과세 받아놓고 의무임대 기간 전에 주택을 처분을 하면 이거 비과세 받은 거 추징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는 요 주택, 임대주택 언제까지 파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는 건데, 거주주택 한 개가 있고 임대주택 한 개가 있는데, 거주주택 한 개를 양도를 할 때 종종 임대주택이 공실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이 임대주택 한 개에서 반드시 임대하고 있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주택에 임차인 없으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있어도 거주주택 양도했을 당시에 임대주택에 임차인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됩니다. 11번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주주택 한 개가 있고 임대주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주택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거주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한 개가 아니고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 중에 일부가 공실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냐는 겁니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일부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임대주택 하나, 거주주택 하나 있는데 임대주택 공실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되는 거고요. 임대주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 공실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은 그거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1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2편 영상에서 발표 자료를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